비 오는 밤, 차가운 바닥 위에서 울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강미정, 69세. 한때 남편과 함께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녀는 지금은 이혼 도장을 찍고 전 시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시댁 대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 보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전 시어머니 윤옥자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미정씨! 이제 완전히 버려졌네? 남편한테 차이고, 이혼 엿딱지 붙이고, 아휴, 참 한심하다. 내 꼴 좀 봐. 서늘한 비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윤옥자의 말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미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때는 이 여자를 엄마라 부르며 살갑게 모셨습니다. 온갖 생색을 내도 뒷담화를 해도 참아가며 모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한테 엄마는 무슨 그냥 피도 안 섞인 남입니다. 하지만 남보다 더한 모욕을 퍼붓는 윤옥자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한참 전에 말했잖니. 우리 아들이 내 나이에 이렇게 늙은 여자랑 사느라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래도 내가 웬만하면 참고 살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버텼나 보네. 내가 차여도 할 말이 있어야지, 응? 미정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고 목구멍이 타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차마 울지도 못하고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캐리어 손잡이에 박힐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머님, 미정이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그렇게 미웠어요? 20년 동안 며느리로 산 세월이 그렇게 하찮았어요? 윤옥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이제 와서 그걸 묻니? 그럼 대답해 줄게. 그래, 미웠어. 며느리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동업을 하고 돈을 만지고 목소리를 키우고 남편한테 순종이나 하지. 어디 감히 주제 넘게 나서? 그녀는 쯧쯧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도 못 낳았지? 넌 진작 애 버려졌어야 했어. 우리 아들이 착해서 여기까지 참고 살았던 거야. 그 순간 전 남편 박정우 72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젊고 예쁜 새 부인이 그의 팔짱을 끼고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대놓고 팔짱을 더 바짝 꼈습니다. 미정아, 그냥 깨끗이 포기해. 우리도 새 출발해야지. 안 그래? 새 부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질척거리지 마세요. 이혼도 했는데 뭐 더 바라세요? 우리 오빠한테 돈 뜯어낼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미정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게 억울해서인지, 분해서인지, 비에 젖어 한기가 들어서인지도 몰랐습니다. 윤옥자는 쯧쯧거리더니 캐리어를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질질 짜지 말고 어서 나가! 우리 아들 새 신부라! 알콩달콩 잘 살게! 방해하지 말고!
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미정은 캐리어 손잡이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녀를 위해 이 집에 가득 채워졌던 가구와 식기들, 20년 동안 함께했던 추억,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을 짓밟아야 속이 시원한가?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내 마지막은 이렇게 쫓겨나는 거구나. 하지만 미정은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바람 속으로 사라졌고 그 뒤로 시어머니와 전 남편, 새 부인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두고 봐. 난 이대로 끝나지 않아.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너희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내가 그걸 똑똑히 지켜볼 거야. 그녀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빗속에서 울며 다짐했던 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강미정의 삶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나 손에 남은 건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다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싸구려 원룸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맞이한 밤은 정말 서글펐습니다. 좁고 습기 찬 방 안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창문 밖으로는 환하게 불 켜진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된 거야? 그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전 남편 박정우. 미정아, 너도 알지? 내가 가진 재산 중 공동 명의였던 건 다 내 거야. 변호사 통해서 확인했어.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전 시어머니 윤옥자. 그러게 누가 이혼하래? 너가 바람 맞고 버려질 운명이었잖아. 그냥 깨끗이 인정하고 살아라. 나도 이제 새 며느리랑 재밌게 살아야지. 미정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모욕당해야 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고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저리도록 아팠습니다. 그녀가 그 집에서 헌신하며 일했던 시간들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녀가 경영에 참여했던 회사도, 그녀가 함께 쌓아 올린 재산도 모두 남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빚과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음식점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손목이 부러질 듯 무거운 쟁반을 들고 새벽부터 밤까지 뛰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알아본 단골 손님들이 수군댔습니다. 어머, 저 여자. 박정우 회장 부인이었잖아. 그러게 완전 몰락했네.
그 잘난 척하던 며느리 맞지? 그러나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실컷 욕해라. 나는 반드시 일어설 거니까. 그녀는 밤마다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고객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줌마,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그냥 직원입니다. 고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투자할 만한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는데 혹시 관심 없어요? 미정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기회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한때는 남편과 함께 사업을 키워왔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편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버려졌습니다. 그때처럼 또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러나 망설일 시간 따윈 없었습니다. 미정은 이를 악물고 사업 계획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꼼꼼하게 사업 계획서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곧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3년 후, 그녀는 드디어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보다 더 큰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강미정, 69세.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시어머니 윤옥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차린 반찬 가게는 단순한 구멍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3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둔 미정 한식당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TV에 출연도 했고 성공한 여성 CEO로 여러 신문과 잡지에도 실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업계에서 점점 유명해질 무렵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한때 그녀를 철저히 짓밟고 비웃던 전 시어머니 윤옥자였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연락이 오네? 미정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애미야, 제발 나 좀 살려줘.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비 오는 날 버려진 이혼녀라고 조롱하며 그녀를 쫓아냈던 그날 밤 그녀를 짓밟고 모욕하고 2번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이 지금은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어머님? 애미야, 나 다 잃었어. 우리 정우도 망했고, 그 여자도 내 돈을 다 훔쳐가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어. 윤옥자의 흐느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그 새며느리 말씀이세요? 그래, 그 여자한테 완전히 당했어. 처음엔 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재산만 보고 접근한 거였어. 윤옥자는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애지중지 모았던 돈을 몰래 빼돌려서 달아났어. 정우도 회사에서 잘렸고, 이젠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인가, 어머님?
그토록 감싸고 떠받들던 새 며느리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그토록 무시하고 내쫓았던 나에게 이렇게 매달리는구나. 미정은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럴 줄 몰랐어요? 윤옥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단 한 줌의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전화하신 이유가 뭐예요? 애미야, 나 좀 도와줘. 너는 하는 사업 잘 된다고 들었어. 나한테 일자리라도 좀 줘. 아니면 그냥 돈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그녀의 입에서 도와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3년 전 그렇게도 모질게 버려졌던 며느리한테 강미정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뭐, 3년 전 비 오는 날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요. 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우리 아들 새 신부랑 알콩달콩 잘 살게. 방해하지 말고! 늙은 여자 주제에 남편한테 차이고 한심하다! 하셨죠? 그건 그 말을 한 사람이 지금 저한테 돈을 달라고요? 애미야. 그땐 내가 몰랐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이제 남이에요. 저한테 의지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애미야. 부탁인데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뚝.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기부 행사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미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정은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방금 전 시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린 건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비 오는 거리에서 쫓겨났을 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외로움과 절망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절망을 윤옥자가 겪을 차례였습니다. 대표님, 한 통 더 왔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사무실까지 찾아왔다는데요. 직원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정이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윤옥자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쩍 마른 얼굴, 초췌한 모습, 눈 밑은 검게 패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정을 보자마자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미야, 나 좀 살려줘. 주변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미정 대표 앞에서 어떤 노인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몰골을 보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대표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대체 왜 저러는 거지? 미정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어머님. 애미야,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윤옥자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미정의 눈에는 단 한 방울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3년 전 저한테 하셨던 말씀들요. 윤옥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자 윤옥자는 떨리는 손을 모으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애미야, 제발 한 번만. 그러나 미정은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는 남입니다. 남한테 이렇게 구걸하지 마세요. 아니야, 애미야. 너만이 날 도울 수 있어. 우리 정우도 이제 끝장이야. 그 여자한테 모든 걸 빼앗겼어. 그건 제 알 바 아니죠. 미정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윤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미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애미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러나 미정은 천천히 윤옥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 후회된다고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때 당신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제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옥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님. 앞으로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윤옥자는 미정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직원들이 그녀를 저지했습니다. 미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오기까지 그녀는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서럽고 힘들었던 시간들. 이혼 직후 미정의 삶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은행 잔고는 바닥을 쳤고 집을 떠난 후 갈 곳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달랑 캐리어 하나 끌고 곰팡이 핀 싸구려 원룸에 들어섰습니다. 좁은 방 안 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몰락한 거야?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환한 아파트 단지. 그곳에는 전 남편과 새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미정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살아야 해.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서빙, 밤에는 편의점 알바. 무거운 쟁반을 들고 뛰고 칼질하다 손을 베어도 피 묻은 채 일했습니다. 야근을 마친 젊은 손님들이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줌마 손 되게 빠르네. 근데 불쌍하지 않냐? 저 나이에 서빙하고 있고. 그러나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게 아니야. 나는 살아남고 있는 거야. 하루 3시간만 자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밤마다 중고 노트북을 붙잡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고 눈이 충혈될 때까지 자료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이혼녀가 뭘 하겠어. 사업. 에이, 그냥 알바나 계속하지. 그러나 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돈 몇백만 원으로 반찬 가게를 시작했고 배달도 직접 뛰며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녔습니다. 하루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더 안 늘리세요? 제가 먹어본 반찬 중 최고예요. 엄마 손맛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고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손맛 최고라고? 20년 동안 그녀가 차린 밥상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고 맛있다고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낯선 사람들이 그녀의 음식을 먹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만든 반찬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갓 지은 밥과 어울리는 정갈한 나물, 깊은 감칠맛이 우러난 장조림, 칼칼하고 시원한 구, 그리고 손님들이 남김없이 싹싹 비워낸 반찬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한때 남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사업 수완을 발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보조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 가게는 온전히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체입니다. 미정은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를 더 늘려야겠어. 배달 서비스까지 시작하면 매출이 더 오를 거야. 가맹점을 늘리면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겠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거다. 이걸로 성공할 수 있어. 그녀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반찬 배달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며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녀의 반찬 가게는 전국 3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이혼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CEO였습니다. 그 후, 하루에 4시간 자면서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고, SNS를 통해 홍보하며 단골을 늘렸습니다. 1년 후 매출이 10배 증가, 2년 후 가맹점 확장, 3년 후 프랜차이즈 사업 성공. 그렇게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이제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똑똑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윤옥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미정아, 제발 살려줘. 그러나 미정은 더 이상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미정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CEO로서 그녀는 매일 바쁘게 일했고, 이제는 상류층 모임에서도 초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윤옥자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집도 없고 요양병원에 갈 돈도 없다네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드님인 박정우 씨도 외면했다고 합니다. 미정은 서류를 넘기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윤옥자의 몰락은 빠르고 처참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맹목적으로 감싸며 떠받들던 그 시절이 무색할 만큼 박정우는 윤옥자를 철저히 버렸습니다. 내가 바빠서 엄마까지 챙길 여유 없어. 그냥 요양원에나 들어가시지? 한때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아들은 그녀가 돈을 잃자마자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새 며느리는? 그녀는 이미 돈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윤옥자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미정은 요양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윤옥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깊게 팬 주름, 눈물로 얼룩진 초라한 모습. 그녀는 미정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미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미정은 가만히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3년 전 그토록 그녀를 짓밟던 바로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를 버려진 이혼녀라고 조롱하고 비 오는 날 길거리에 내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버려진 사람은 누구인가? 미정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윤옥자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애미야, 나도 이제 너무 늙었어. 내가 아니면 난 끝이야. 그러나 미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머님과 저는 남입니다. 윤옥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애미야, 제발.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그녀는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윤옥자는 흐느끼며 그녀의 바지 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미정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병원 문을 나설 때 윤옥자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등 뒤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세상은 가혹할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진짜 가치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